안녕하세요. A2G입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입니다.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는 매출을 일으키는 글 쓰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번 내용을 혹시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정반대의 이야기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작성하고 계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내용과 함께 오늘 내용도 이어서 잘 살펴보시면 더 명확하게 어떤 글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객은 우리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객은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제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물론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청하게 되는 광고나 이미지로 인해서 무의식에 각인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세 사라지는 기억이 되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매자 혹은 제공자의 입장으로 전환되면 나 자신의 시선 또한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내 필요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면 되는 큰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지 않은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당장에 물건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고 마음이 급해지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고스란히 우리의 글에 혹은 상세 페이지에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제작된 콘텐츠로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고객에 선보이고 있죠.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고객의 관심을 얻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홍보성 짙은 광고는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혹시라도 클릭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라도 한 것처럼 바로 닫아버리기 급하니 말이죠.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율이 낮다는 말이죠. 고객은 이러한 광고성 콘텐츠에 이미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판매하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블로그나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블로그는 키워드를 잡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AI가 작성한 듯 읽기 불편하게 작성되어 있고 다양한 이미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에서든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로 상위에만 노출되어 있죠.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팔렸는지 강조하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떠한 점이 좋은지 자랑하기 바쁘죠. 그리고 각종 호화스러운 말로 제품의 장점을 길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나 제품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10개의 블로그 포스팅과 혹은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소수의 제품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고 싶은데?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상위에 올라가서 고객의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작 유입 대비 구매 전환이 얼마나 일어나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고객 관점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면 그 즉시 당장 벗어나야 하는 기분 나쁜 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몇 개 안 되는 잘 만들어진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명확한 고객 설정이 없습니다. 키워드를 잡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글이지만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고객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타겟 고객이 불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매력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타겟 설정이 필요하고 그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고객들의 문제에 깊게 공감하며 그 문제에 대한 아주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죠.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분명 디자인만 조금 다르고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제품일 확률이 아주 높죠. 고객의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고객의 관점에 딱 맞아떨어지는 제품을 발견하게 되면 고객은 그 높았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팬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당장의 매출과 성과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브랜딩만큼은 치고 빠지는 방식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만약에 브랜딩을 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해야겠다 마음먹으셨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긴 여정을 특정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브랜딩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발행되는 글이나 콘텐츠 상세 페이지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브랜딩을 하는 기업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혹은 상세 페이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만약 특정 고객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타겟 고객이 없는 제품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살림을 하는 주부들을 위한 제품이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정도의 고객 분류로는 유니크한 브랜드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살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너무나 많고 이미 좋은 제품으로 서로들 가격 싸움하기 바쁘기 때문이죠. 다른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달드린 내용과 오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명확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브랜딩을 하겠다, 고객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다 말하는 우리들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타겟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맞춰서 고도화 작업을 거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정한 타겟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 가치인 이것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우리는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고객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빠르게 잊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판매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으로 잠깐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역시 바쁘지만 꼭 시간을 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들 또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의 방향성을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은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도 드리고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행복하고 즐거운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죠. 여러분들은 브랜드로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2GT였습니다.